오늘 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59쪽, 5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만들어 보는 게 오늘 목적이고요. 59쪽에는 문서를 열어 보겠습니다. 열기 눌러서 5211 소스, 여기가 4장이죠. 4장. 그 다음에 견적서란 파일을 열 겁니다. 견적이 아닌데 부품 내역서 같은데? 그렇죠? 비품 구입 내역서 이거는 그렇죠. 네, 요것이 이제 완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를 열어놓고 보셔도 돼요. 열어놓고 여기다 직접 다 하면 보이니까 재미없고, 밑에 보시면 시트 2라고 있을 거예요. 시트 2. 화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다른 종이가 하나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열어놓고 한번 해보죠. 뭐 어디 찾으셨어요? 그냥 새로운 문서에다 하셔도 돼요. 빈 종이에다 하시면 돼.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막 다른 데를 열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거 찾느라고 막 힘들어 하시는데, 그냥 빈 종이에다 하시면 돼요. 빈 종이에다가. 빈 화면이 열려 있으면. 엑셀 2010 실행하면 빈 화면 열리죠? 거기다 하시면 된다고. 59쪽에 나와 있는 내용 입력할 거예요. 잠깐, 여기 안 했나? 했죠? 자, 그런데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느낌을 받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쵸? 그럼 한 줄만 써봅시다. 한 줄만. 금액은 쓰지 말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한 줄만 써보세요. 자, 한 줄 써놓으셨으면은 얘를 꾸미는 거죠. 먼저 제목부터 꾸며야죠. 제목 꾸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 하셨어요? 다 못 하셨어요? 아직 다 입력 못 하셨어요? 요만큼 입력하는 거. 자, 볼게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그치, 이게 책이 없지. 책에는 그냥 그대로 입력하는 거로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는 수량 자리 클릭하고 곱하기 단가 자리 클릭하고 그럼 수량하고 단가를 서로 곱해야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엔터. 그리고 단가나 금액 같은 경우는 화폐 단위가 보기 나와야 좋으니까는 제가 여기다가 회계 표시 형식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고율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내고율 퍼센트 기호 눌러주고 자리 소수 및 자릿수를 늘려주면 되게 멋있어 보인다 그랬죠?
자, 제목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목. 이 제목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는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근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러면 불편할 때가 있는데, 예, 어떨 때 불편하냐? 불편할 때가 나름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는데, 먼저 보여드릴게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셀 서식 우리 배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또는 여기 뭐 글꼴이나 맞춤 표시 형식에 가면 자세히라고 하는 화살표 조그만 거 있다 그랬어요. 그 클릭해도 셀 서식으로 간다 그랬고, 어디 서식에 가서 셀 서식 눌러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책에 없지? 그 설명은 책에서는 뭐만 했어요? 그냥 몇 가지만 눌러보니까 책에 없는 거를 설명드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메모를 그때그때 하셔야 돼. 책에 있는 것 같으면 굳이 메모할 필요는 없는데, 책에 없는 거를 할 때는 여러분이 메모하셔야 다음에 꺼내놓고 공부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 셀 서식에 가셔가지고 맞춤이라는 곳이 있어요. 맞춤. 그래서 여기 뭐가 있나 볼까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는 게 있어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가로 맞춤에 가면, 가로에 가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셀은 따로따로 있는데, 셀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얘가 어떻게 됐다? 그 가운데로 똑 들어가요. 우리가 병합하는 건 뭐예요? 하나로 합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합쳐지지 않고 어떻게 했다? 얘를 가운데다, 선택형의 가운데로 했잖아요. 그러면 칸칸마다는 살아있는데 얘가 그 중에 정 가운데로 쏙 들어가더라 하는 거죠. 요런 기능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컴퓨터는 비슷한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쓰임새가 다 달라. 설탕하고 소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쓰임새가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백설탕, 흑설탕은 모양새도 다르지만 기능은 또 같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것처럼,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컴퓨터에 있는 내용들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역할이 다른 애도 있고,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하는 짓이 똑같은 애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많이 알아야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지금 빔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트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B하고 C 경계선을 더블 클릭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러면 얘가 좀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했어요? 좀 꾸며보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건 정답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과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블럭을 잡으시고 표서식, 저 끝에 가면 홈 탭에 가면 여기 스타일 그룹에 표서식이라고 있어요. 표서식 찾으셨어요? 클릭하시면 밝은 거, 보통, 어둡게 되어 있는데, 보통에 보면 두 번째 거, 보통 그룹에 가면 시커먼 거 말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하늘색처럼 생긴 거. 얘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생기는데, 여기다 끄트머리에 가보면 여기 뭐가 이렇게 계단처럼 생긴 게 하나 있어요. 니은자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뭐가 보이죠. 그렇죠? 하여튼 이 동네 가서 탭키를 누르면, 본래 탭키 누르면 그냥 옆으로 계속 갑니다. 가는데 이 글자가 있는 동네 가서 탭키를 누르다가 끝에까지 갔잖아요. 탭키를 누르면 밑에 생겨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제 컴퓨터, 여기다 뭐 박수와 2012년 4월 3일 15개, 뭐 120만원. 그럼 금액이 자동으로 생성돼.
그리고 여기에 80 80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0.8이라고 쓰면 안되고 80이라고 써요. 80%니까. 그리고 엔터 치지 말고 탭키 누르면 또 밑에 한 줄이 생겨요. 여기 이제 뭐 노트북 뭐 홍길동 2012년 5월 5일날 3개 샀어요. 80만원 줬어요. 그러면 금액이 나오고 내고율은 뭐 70%라고 쓰면 또 70% 나오고. 그런데 이 탭키만 누르면 자동으로 밑에 줄이 막 생기잖아요. 막 생기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막 생기죠. 생기는데 뭐라? 색깔이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 편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양새가 요런 거 화살표 같은 게 나와서 조금 불편해 보여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뺄 수도 있어요. 그건 걱정 없는데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첫 줄 항목의 이름을 쓰고 첫 줄의 데이터를 쓰지 않습니까? 첫 줄의 데이터를 쓰고 나면은 우린 보통 다 써놓고 나서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두 줄 써놓은 게 끝이라고 생각한 거야. 더 이상은 안 할 거야. 그런데 더 생길 때가 있잖아요. 추가할 내용이. 그때 추가할 때 되면 일일이 또 쓰고 나서 화폐 단위도 넣어줘야 되고 백분율도 넣어줘야 되고 곱셈도 해줘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 우리가 블럭을 잡고 홈이란 탭에 가서 표서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표서식을 넣어주고 나면은 자동으로 표도구라는 디자인 이 메뉴로 와요. 그럼 여기서는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알아서 종류별로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색깔이 또 바뀌어. 알아서. 여기 종류가 많잖아요. 이거 눌러주면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어두운 거 있잖아. 어두운 거 눌러주면 어두운 것도 되고, 이렇게 막 돼요. 그리고 데이터를 막 입력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엔터가 아니라 탭을 누르면 빈줄이 하나 더 생기는데 위아래가 색깔이 지그재그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편리하게 작업을 하라는 거죠. 너무 진해 보이면, 이건 너무 진해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으로 가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나아 보이죠. 이렇게.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꾸미셔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요 부분을 블럭 잡아서 그때는 셀 스타일에 가서 뭐를 꾸미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셀 스타일은 뭐냐면 내가 뭐라고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오늘 모임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잘 입고 싶은데 어떻게 입어야지.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 같으면 뭐 장동건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장동건처럼 따라 입어보는 거야. 외모는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여기 가서 꾸미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꾸미면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표서식에 들어가서 그냥 한꺼번에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지. 한꺼번에 이렇게. 그러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더라. 그게 이제 표를 범위로 변환하기라는 거예요. 자, 어디냐면 65쪽 가보세요. 65쪽에 가서 셀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고 표서식을 지정하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블럭을 잡았잖아요. 표서식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표서식을 선택을 하면 꾸며져요. 이렇게 꾸며지고 나면 저 상단에 표 도구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떠요. 자, 표가 아닌 다른 데를 클릭하면 복이라는 메뉴에서 딱 종결이 되지만 아까 표처럼 생긴 애 있었잖아요. 여기 이 안을 클릭하는 순간 메뉴가 또 나와요. 여기는 표 도구 디자인에 관련된 기능이 있는 애들이구나. 다른 데는 클릭하면 없는 거구나.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영역이. 그럼 그 영역에 가서
올라가서 내려가서 종류를 볼 수도 있고, 아예 전체를 꺼내 놓고 나서 나 요런 모양 저런 모양, 그러면 전체가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모양 또는 어두운 모양 또는 밝은 모양, 이런 거. 그럼 아무래도 이렇게 색깔이 지그재그 되어 있으면 좀 구별하기도 쉬울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모양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엑셀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면 좋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 표가 어쩔 땐 불편할 때도 있어요. 얘가 항상 좋은 거라면 알아서 이렇게 해놓지. 근데 얘가 편리성도 있는 대신에 불편한 점도 많아요. 사실 우리 이거 모르고도 지금까지 엑셀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일 좋은 거라면 내가 엑셀을 시작하자마자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원하는 사람만 하라는 거죠. 원하는 사람만. 그래서 원하는 우리가 했어요.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해놓고 나니까 자동으로 계산하고 색깔이 지그재그 나오는 건 좋았는데 어쩔 때는 이게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기능을 없앨라 그래.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범위로 변환. 범위로 변환 버튼을 눌러서 얘를 누르면 이제 표라는 기능이 사라졌어요.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불편한 부분은 삭제하면 되죠. 삭제하면 되니까 요렇게 요거로 끝나버린 거지. 아무리 여기 와서 탭키 눌러도 옆으로 가지 안 내려와요. 자, 표를 만들어주면 표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표 기능이 들어가고, 이렇게 표 기능이 들어가고, 이 표 기능이 불편해서 나는 범위로 변환하면 원래 항목대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근데 범위로 변환되는 순간 아예 색깔이 박혀버렸죠. 색깔이 박혀버렸잖아요. 여기에요. 이렇게 하늘색이니 약간 밝은색, 하얀색하고 색깔이 박혀버렸잖아요.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표서식을 꾸미면 어떻게 돼요? 꾸몄더니 어떻게 된다 보세요. 제가 색깔을 검정으로 바뀌면 검정이 돼요? 기존의 색깔은 엑셀이 안 건드려요.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색깔을 채우기 없음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투명 처리가 되는 순간 이제 아까 그 표에 있는 요 기능들이 그때는 색깔이 먹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게 투명 상태에서 글자색이 검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이제는 표 메뉴에 있는 색깔을 바꿀 때마다 알아서 바뀌긴 해요. 근데 얘를 범위로 변환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아예 색깔이 고정돼 버린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얘를 어떻게 해라? 투명으로 처리하고 글자 색깔을 자동으로 바꿔주고 진한 거를 안 진하게 해준다든지 해서 원래대로 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색깔이 줄이 쳐져 있어. 줄 쳐 있는 거. 줄 쳐 있는 것도 다 빼줘야 되고. 일반 엑셀처럼. 그 다음에 이제 또 표 서식을 꾸며주면 이제는 그 색깔이 지정해준 대로, 그렇게 넘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제가 좋아서 갔어. 이거야. 내가 파마를 했단 말이야. 파마하고 싶어서 파마를 했어. 그 원래 생머리를 돌리려면 어떻게 돼요? 안 돌아오잖아. 그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지. 파마한 걸 풀어야지. 풀려니까 돈 들잖아. 그냥 안 해주잖아요. 컴퓨터는 어떻게 돼? 표로 바꾸면 좋다고 해서 바꿨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는 좋은 것도 있었어. 근데 이게 귀찮고 불편하거든. 원래대로 돌리려니까 범위로 변환시켜주면 원래도 돌아왔잖아요. 근데 파마약 묻은 거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기. 모양색 꾸민 거는. 이거는 다시 내가 와서 원래대로 다 일일이 꾸며야 돼. 선 들어간 것도 다 선도 빼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셀 스타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여기는 강조 색깔을 넣고 여기에는 셀 스타일에 가서 나는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꾸미면 이건 돼요.
얘는 기능은 많아요. 엑셀이 기능이 많은데 얘가 반드시 좋다, 얘가 절대적으로 좋은 거다,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어쩔 땐 제가 좋고 어떨 땐 저게 안 좋고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자, 67페이지 보면 범위로 변환하는 과정이 거기 나와 있는데, 네, 범위로 변환하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왔는데 색깔이 고정돼 버린 거야. 선생님, 그 범위로 전환하기 여기는 안 뜨는. 자, 보세요. 안 뜨는 거 같아요. 여기다가 클릭을 했는데 여기에 메뉴가 별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범위예요. 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표서식에 가서 표서식을 클릭을 하면, 자, 다시 볼게요. 제가 이거를 색깔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얘를 표서식에 가서 표로 바꾸면 표가 됐잖아요. 이렇게요. 네. 표가 바뀐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요 끄트머리에 여기 화살표 같은 거, 니은자 같은 게 딱 걸려 있어요. 네. 그게 있으면 아, 얘는 표구나 이거야. 그리고 그 표를 클릭하면 별도의 메뉴가 따로 뜬다고, 이렇게. 근데 갔더니 클릭을 했더니 메뉴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표예요. 아니, 얘가 범위예요. 근데 조금 전에 있는 건 어떻게 됐어요? 표 메뉴는 디자인 메뉴가 떴잖아요. 이때는 범위로 변환을 해서 얘를 누르면 인대는 범위가 된 거야. 이때는. 그러니까 얘는 그 메뉴가 이제 사라졌죠. 왜? 범위로 돌아왔으니까. 그 얘기예요. 67쪽에 보시면은 표를 범위로 바꾸는 거, 그렇죠? 아까는 범위를 표로 바꾸는 연습을 한 거예요. 이거를 범위라고 불러요. 범위. 블럭 설정했다, 범위 설정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표로 바꿔야 되고, 표로 바꾸게 있어야만이, 표를 바꾼 게 있어야만이 이거를 다시 범위로 변환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나오죠, 메뉴가. 얘는 범위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표거든. 그러니까 표니까 범위로 돌려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시면 책을 여러 번 보세요. 그러면 끄떡끄떡 이해가 돼요. 지금은 뭐 정신 없으니까 그런 거고. 자, 그 다음, 하여튼 간에 뭐를 표를 만들던 범위를 만들던 글자를 썼잖아요. 글자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비품구입 내역서를 왜 만들었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문서를 생산했죠. 과거에는 자녀들도 생산한다 그러잖아. 왕자님을 생산하셨어요, 뭐 공주님을 생산하셨어요 그러잖아. 요즘은 출산이라고 하지만 과거는 다 생산이라고 하죠. 자, 문서를 만들었죠. 문서를 생산했어요. 왜? 왜 만들었어요? 이거 비품구입 내역서 왜 만들었냐고. 아, 선생님이 하라니까 했어요? 왜 만들었냐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유가 두 가지야. 전달하려고. 또 하나는 보존하려고. 문서를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내가 만들어서 나만 볼라 그래. 내가 볼라 그래. 그럼 보존이에요. 내가 보는 거니까. 일기 쓰듯이. 근데 내가 이거를 보고서니까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내역서 만든 이유가 사장님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사장님,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이만큼 샀어요. 돈 주시오. 사장님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특히 전달할 거라면 잘 만들어야죠. 나 혼자 볼 거라면 상관이 없어. 나만 알아보면 되는데, 사장님한테 전달할 건데 사장님이 보시더니 뭔 보고서가 있다우야?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겠네? 그러면 싫은 소리 듣는 거잖아요. 잘 만들어야 돼, 예쁘게. 자, 보존할 거야. 내가 일기를 썼어. 뭐라고 썼어. 10년에 열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더라도 내가 알아보게끔 써야지.
이 책 만든 이유가 뭐예요? 전달하려고 만들었잖아. 여러분 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이 어때요? 잘 만들잖아. 예쁘게 글씨 크기도 적당히 맞추고 그림도 넣고 표지도 넣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전달하려고. 그럼 여러분도 엑셀로 문서를 만들던 파워포인트로 만들던 뭐로 만들 거 아닙니까? 왜? 이유가 둘 중에 하나는 걸리거든. 둘 다 되는 이유도 있고. 잘 만들어야 돼. 예쁘게. 자, 글자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사장님 드리면 뭔 소리냐? 아, 사장님 돋보기 놓고 보시면 되잖아. 근데 또 막 이렇게 크게 만들어. 크게 만들어. 종이가 막 이만하게 인쇄돼. 크게. 종이 아깝다고 또 사장님 뭐라 그랬잖아. 적당히. 그러려니까 작업을 해놓고 나서 프린터로 인쇄해서 드리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잖아요. 자, 가봅니다. 파일에 가서 인쇄 나왔어요? 인쇄가 나왔냐고 이렇게. 네. 가로예요, 세로예요? 세로 문서, 가로 문서지. 헷갈리네 나도. 가로 문서죠, 가로 문서. 그런데 보시면 출석부는 가로로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한 건 세로로 돼 있어요. 어떨 때는 세로로 인쇄해야 되고 어떨 때는 가로로 인쇄해야 돼요. 내용에 따라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가로 방향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세로 방향으로 바꾸시면 잘렸죠? 밑에 보세요. 밑에 1/2 두 장 중에 첫 번째 장만 보인 거야. 그럼 화면 밑에 보시면 그 오른쪽 가는 화살표 보이죠? 이제 반토막만 나왔네. 그럼 이거는 종이가 두 장 나오잖아. 이걸 프린터로 해서 사장님 드리면 뭔 보고서가 두 장이냐? 세로로 찍다 보니까 그 모양이 됐어요? 그럼 사장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가로로 찍지? 그럴 거리요. 한 박자 늦었죠. 그렇죠. 가로로 찍는 거.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가 가운데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살짝 가운데는 가운데 같은데 살짝 오른쪽으로 밀려나갔죠? 네. 자, 그거를 보시는 방법은 제일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시면 조그만 네모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거 여백 표시라는 거 있을 거예요. 여백 표시 한번 눌러보시면 요렇게 보여요. 요렇게 여백 표시 누르면 요렇게 보여요. 네. 자, 이 부분 이 왼쪽 부분이, 여기는 왼쪽 여백이고 이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홈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얘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넓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줄여야 돼. 살짝 보일랑말랑 이렇게 줄여. 그리고 가서 이렇게 A와 여기를 줄여. 그리고 나서 인쇄 다시 가보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중간쯤에 온 것처럼 보이죠? 중간처럼 온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요거 아까 이렇게 넓은 거 있잖아요. 넓게 이렇게 보였던 것도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 여기 좀 보시면 여기가 뭐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것도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직접 줄여도 되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 저 밑으로 내려가시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보여요. 이 메뉴판에 쭉 내려가시면 프린터 속성도 있고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죠. 눌러보세요. 세로로 인쇄할 건지 가로로 인쇄할 건지 설정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인쇄할 프린터기가 A4 용지를 집어넣는 건지 B5 용지를 넣을 건지 아니면 A3 일반 복사지 2배만한 A3 용지를 집어넣을 건지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A4 용지를 쓰죠. 복사 용지를. A4 용지 복사 용지는 좁은 면이 21cm고 긴 면이 29.7cm예요. 이게 대한민국 공문서의 규격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정해 있어요. 모든 대한민국 공문서는 다 이만한 사이즈로 글을 써야 돼. 여기다가
조그만 데다 써도 문서는 문서인데 공문서는 행정기관에 쓰는 공문서는 무조건 딱 이 크기에다 써야 돼. 그게 법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도 다 A4 용지에다 맞춰 쓰는 거예요. 자, 여백 가볼게요. 여백이 얼마로 돼 있어요? 2.5cm예요. 2.5mm가 아니라 2.5cm예요. 얘를 줄여. 얼마로 줄일까? 2cm만 나오게. 오른쪽도 2cm만 나오게 할 거예요. 2cm.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을 각각 2cm, 2cm로 바꿀 거라고요. 그리고 이 가로라고 되는 걸 빼시면 돼요. 가로라고 되는 걸 빼면은,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왼쪽에 몰려 있을 거예요. 왼쪽에 몰려 있을 거고요. 다시 홈으로 나가서 A라는 너비가 넓잖아요. 지금 이거를 제가 줄일 거예요. 이렇게 싹 줄이면 A가 아주 보일랑말랑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인쇄 모드로 와서 보시면은, 제가 여백을 보든 안 보든 그건 나중 문제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세요? 종이가 요만큼 여백이죠. 왼쪽 2cm 오른쪽 2cm 여백 줬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몰려있죠. 지금요. 보통 이렇게 인쇄하는 거예요. 얘를 세로로 인쇄하면 어떻게 되나? 잘리네. 요만큼 잘려. 방법이 없네. 세로로 인쇄를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세로는 인쇄가 안 될 것 같아요. 수량을 좀 좁히면 어떨까? 수량? 요 수량이란 너비가 너무 넓지 않아요? 네. 그러면 여백 보기를 이렇게 보면서 얘를 줄여도 되는데,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얘를 바짝바짝 이렇게 줄이다 보면 안 넘어오는데? 아직까지 2페이지야. 여기 안 넘어오네. 그럼 얘를 또 줄이면 어떻게 될까? 얘를 이렇게 줄이면, 그래도 안 넘어와. 천상 어떻게 돼? 여백을 줄여야 돼. 여백. 왼쪽 여백. 아까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왼쪽 여백을 한 1.5cm로 오른쪽이나 왼쪽을 1.5cm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 이제 한 페이지에 들어왔어. 한 장에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빡빡이 꼈죠? 아까는 좀 널찍널찍했었잖아요. 널찍널찍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 자리가 너무 꽉꽉 꼈잖아. 그래서 사실은 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널찍널찍 작업했더니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천상 이 문서는 세로로 찍으면 어딘가 불편해서 천상 가로로 찍어야 될 거예요. 운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왼쪽에 몰려 있잖아요. 얘를 중앙에다 딱 놓고 인쇄해 좀 보기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페이지 설정에 가서 여백을 보시면, 아까 우리 가로 체크한 거 있었잖아요. 가로 체크한 거를 제가 빼고 합시다 그랬잖아요. 이 가로를 선택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인쇄될 내용이 가운데로 쑥 가요. 알아서. 화면상에서는 그냥 여기 있는 거지만 프린터로 인쇄할 때 가운데 몰려서 찍는다. 가운데. 원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가 가운데 안 가고 왼쪽에 있는 애로 찍히는데 보기가 싫어서 얘를 어떻게 해라? 여백에 가면 가로 가운데. 근데 이거는 또 뭐야? 얘가 이 위아래 가운데 온단 말이야.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건 좀 아니라고 보고. 그렇죠. 뭐만 오면 돼? 세로 가운데는 빼고 이 가로 가운데만, 여기 중간 왼쪽 좌우로 봤을 때 가운데로 딱 오게끔만 하고, 이제 인쇄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드륵드륵 인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인쇄예요. 파워포인트로 인쇄를 하던, 엑셀로 인쇄하던, 아리안글로 인쇄하던, 포토샵으로 인쇄하던 간에 대부분 컴퓨터 사용자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인쇄예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안 해봐서 그래. 자주 인쇄하면 첫째 잉크 나가죠. 잉크 소모되죠. 종이 나가. 종이 인쇄 소모되잖아요. 아깝잖아. 사장님 드릴 것 같으면 이거는 회사 돈으로 찍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걸 내가 집에서 심심풀이로 막 프린터로 인쇄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인쇄를 많이 해보면 되게 잘해요.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쇄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하자. 근데 인쇄할 때 어떻게 인쇄하냐면 그림 있죠. 그림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얘들을 꼭 인쇄하세요. 근데 아무 사진이나 인쇄하기가 좀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중에 하나 뭐 이런 사진들을 하나 인쇄하는 연습을 하세요. 왜 인쇄를 하냐면 프린터기는 전원을 꺼놓으면 잉크가 굳어요. 잉크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잉크 노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가 굳어요. 그리고 잉크를 켜놓으면 프린터를 켜놓으면 안 굳어요. 프린터를 켜놓고 쓰면은 안 굳어요. 10년을 켜놔도 아무 인쇄를 안 해도 굳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 꺼놓으시잖아. 꺼놓으면 굳어버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인쇄하면 안 굳어요. 아니면 켜놓든지. 항상 켜놓자. 네? 전기요금은 한 달에 한 300원 정도 나와요. 프린터기를 한 달 동안 쓰면 한 3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프린터에 들어가는 전기는 작게 들어가요. 대림이나 이런 거 에어컨은 전기요금을 많이 먹지만 프린터기는 대기전력이든 뭐든 작동전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대기전력은 한 달에 한 300원. 그러니까 켜놓는 게 낫죠. 왜냐면 인쇄하려고 했다가 굳어버리면 그거 잉크 노즐 녹여야 되고 세척해야 되고 그게 무상 서비스 기간이면 상관없는데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 돈으로 프린터 새로 사더라고. AS 맡기는 대신에 그 돈으로 프린터를 새로 사오는 경우도 있어요. 본래요 여러분들 새 제품을 사오는 게 제일 싸더라고요. 제품을 쓰다가 고장이 난다든지 해서 수리를 맡기면요 그 수리비가 무척 비싸요. 그러니까 항상 켜놓고 쓰시면 돼요. 아니면 인쇄하는 습관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인쇄하는 습관을. 근데 무턱대고 막 인쇄하다가 잘못 인쇄되면 종이 아깝지, 잉크도 비싼데 잉크 아깝지, 그런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인쇄를 한다고 치면 인쇄 버튼을 누르면 척척척척 인쇄하겠죠, 알아서. 자, 다시 끝내기. 끝내기 하면 안 된다. 홈.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71쪽. 71쪽에 보시면은 인쇄하러 가서 뭐를 여백 설정하는 거 하고 그 아래쪽에 그림 7번 보면은 두 번째 가로를 체크하세요 라고 했죠. 가로 체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카메라에 놓고 인쇄를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문서는 어떻게 돼요? 얘를 가운데 정렬하고 명령을 걸어서 가운데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엑셀은 얘를 가운데 놔라 하는 게 아니라 인쇄될 내용을 가운데 놔라 이렇게 해요. 엑셀만큼은.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랑 달라서 엑셀은 좀 특이해요. 그게. 자, 76쪽 들어갑니다. 일러스트레이션 도구 활용하기를 할 건데 먼저 이 문서를 한번 열어놓고 볼까요? 열기 눌러서 7장이에요. 7장. 5장 죄송합니다. 5장 가족 소개라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가족 소개. 이렇게 가족 소개하기 위한 결과물이 보이나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은 본래는 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라. 그림하고 이 글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것만 보이는 거죠. 요것만. 자, 도원인의 가족 소개라는 곳에 클릭해 보면 점선이 보일 거예요. 점선. 그 점선을 클릭하고 딜리트 그럼 지워지고, 이 그림도 클릭하고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이 두 번째 줄이 이렇게 좁았죠. 좁았는데 제목을 쓰려고 보니까, 써놓고 보니까 좁아서 넓히는 경우도 있고, 미리 이만큼 넓혀 놓은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를, 예를 들어 도원인의 가족 소개라고 글자를 써도 되지만, 글자가 아까 본 것처럼 예쁘진 않잖아요. 자, 보세요. 글자 밉지는 않잖아. 이거를 그냥 키보드로 글자를 써서 여기는 글꼴로 꾸미기엔 어때요? 이 모양새가 안 나오거든. 일반 글자처럼 써가지고는 이렇게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워드 아트. 글자에다가 모양을 낸 거죠. 그렇죠. 한글이, 아래 한글에서는 글맵시라고 불러요. 글맵시. 자, 워드 아트를 할 건데, 일단은 쓴 거는 지우고, 얘도 지우고 할 거예요. 자, 교재 77쪽에 보시면은 워드 아트를 입력하는 과정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삽입이란 메뉴에 가셔야 돼요. 삽입이란 메뉴에 있는 건 대부분 뭐냐면, 키보드로 글자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도구를 불러올 때 쓰는 기능이에요. 뭐를 넣어줘야 되잖아, 화면에다가. 그래서 삽입이라 그래요. 자, 피벗 테이블 아직 안 배웠고요. 표 넣는 거 아직 안 배웠고요. 그림 불러올 수도 있죠. 여기다 그림. 자, 그 다음에 클립 아트, 스크린샷 옆으로 쭉 가면 저 끄트머리 텍스트 그룹에 워드 아트 눌러보시면 종류가 많은데, 이 종류를 또 고민하셔. 아무거나 누르세요. 아무거나 누르셨더니 아무데나 막 툭 튀어나왔네. 그러면 여기 점선 보이잖아요. 점선 테두리선,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 자, 이제 클릭하고 쓸 거예요. 도원인의, 나머지는 지우면 되고, 가족 소개 이렇게 쓰면 되고, 도원인의 가족 소개. 그리고 이 박스 겉 테두리를 마우스로 쓱 옮겨서 요만큼 놓으시면 되지 뭐.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높이도 조절할 수 있는데 굳이 높이를 조절하지 말고 글자가 있는 범위 내까지만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이 박스를 아무리 줄여도 글자가 변형되진 않아요. 지금은. 자, 글자를 클릭하면 글자를 고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고, 겉 테두리를 클릭하면 이 글상자, 클립 워드 아트라는 이 글상자를 옮길 수 있거나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메뉴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 꼭대기 가보면 다른 데하고 달리 이 안을 클릭하는 순간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따로 떠 있죠. 자, 보세요. 이 안에 표를 클릭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얘는 표가 아니죠. 그래서 아까 표 서식 들어가서 변환을 해야만이 표 메뉴가 뜬다 그랬고, 이번에는 워드 아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워드 아트를 클릭했더니 워드 아트에 관련된 메뉴가 별도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중에 도형 스타일 선택하지 마시고 워드 아트 스타일을 선택하실 거예요. 여기 도형 스타일은 뭐냐면요, 이 도형 스타일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누르지 마시고 여기 도형 스타일에 보면 내려가는 화살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고 줄 쳐져 있고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 줄 쳐져 있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여기 있는 기능이 다 뜨거든요. 이때
얘를 클릭하시면 글로 변해요. 대신에 갖다 대기만 해보시라고.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기 보기만 하면 어떤 기능인지 아시겠죠? 얘는 새까맣게 칠해버리고 흰 글자가 들어가고, 얘는 새까맣게 칠해버리고 흰 글자가 들어가는데 주변에 이렇게 음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테두리만 누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올 거냐면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서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갖다 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오, 멋있는데? 이게 예쁜가? 이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색깔이 좀 다르고, 파란색으로 갔는데 모양은 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섞어야지 이제 뭐 내가. 만약 이걸 갔어. 이거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변해요. 이 모양새로 이렇게 음영이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색깔이 이게 아니죠. 파란색 계열이잖아요. 그때 여기 가서 여기 색깔 보이세요? 여기 윤곽선, 그 다음에 텍스트 채우기, 요거 보이세요? 채우기 요거 처음 거 가면 파란색 계열로 가면 모양새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여기 클릭을 하면 오케이, 일단 기본 모양은 나왔어. 요거는 뭘까요? 아, 이거는 글자 속에 들어있는 글자 테두리. 요 위에 있는 건 뭐? 안에 들어가는 채우는 색깔이고, 그 글자의 겉모양 있잖아요. 겉모양을 꾸미는 거는 그 두 번째 거. 요걸 가서 검정색을 이렇게 아이라인 그리는 것처럼 겉에 이렇게 선을 따로 그려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텍스트 효과라는 거 있어요. 텍스트 효과 가보시면 그림자를 넣어주는 게 있고, 그림자 반사도 있어요. 반사 네온이라는 것도 네온 사인 번쩍번쩍 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네온 사인 넣어주는 것도 있고. 아직은 처음이니까 클릭은 하지 마시고, 메뉴판을 클릭해도 상관없는데 그 안에 있는 이제 결정을 짓기 위해서 클릭하지 마시고 마우스만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사라는 메뉴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건지, 네온은 어떤 기능이 있는 건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결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동안인의 가족 소개라는 글자의 가운데가 위아래가 잘록하죠. 직사각형이 아니라 위아래가 이렇게 잘록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걸 찾으려니까 그게 텍스트 효과에 가서 변환이라 그래. 변환. 텍스트 효과에 가면 제일 끄트머리에 변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요렇게 요런 모양이 있어요. 요런 모양이 꼬불탕. 아, 저기 있다. 어디냐면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그러니까 위에서 따지면 이 동글동글한 거 밑에 휘기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가면 두 번째 칸에 수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축. 꼭 우리 책에 있는 거랑 모양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모양도 있잖아. 이런 모양. 근데 수축이라는 메뉴를 가시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때 이 수축에 가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보라색 점이 떠요. 보라색 점이 여기. 이 보라색 점을 움직일 수가 있어. 밖으로 빼내면 위아래가 똑같은 거지만 이 보라색 점을 이렇게 당기면 다른 모양, 다른 메뉴도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꼬불꼬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얘는 보라색 점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오. 오. 되게 많아요 지금요. 그렇죠? 모양새가 요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있어. 아래쪽 수축도 있어. 이렇게 아치 모양 그리는 거지. 아치 모양. 그럼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 이런 거 많이 해 보셔야 돼. 보통 수축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그럭저럭 묵직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변환이라는 거를 매뉴얼을 가서 모양을 조절했잖아요. 조절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얘를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삽입에 가서 워드아트를 클릭했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얘를 만약에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크기가 조절되지는 않아요. 크기가 조절되지 않고 글자 크기를 여기서 직접 바꾸셔야 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건데, 아까 여기 보면 그 글자 모양에 대한 변환이라고 있다 그랬죠. 변환. 여기 가서 이제 변환을 지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변환을 지정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얘가 조절이 가능해요.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죠? 자, 그래 놓고 아까 여기 와서 얘를 이제 꾸미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요런 모양 저런 모양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라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랬더니 좀 모양새가 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 와서 글자를 이제 변환에 들어가서 꾸미기도 하고 막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요. 요렇게 뭐 조절도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를 가지고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러면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너비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은 만들어 놨어요. 간판을 하나 달아 놨거든. 근데 간판만 달아 놓으면 안 이뻐. 옆에다 그림을 넣어줘야 돼. 그림. 이 책에 보면 뭐가 있어요? 집 되게 조그맣네. 3명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꽉 찼어. 저런 그림 비싼 거를 만들어 놔야지. 자, 그러면 그림을 넣기 위해서는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그림을 넣는데 그림이나 사진을 가져올 거냐, 아니면 이 엑셀이란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그림을 가져올 거냐. 요 그림은 내거. 얘는 엑셀에 있는 거. 자, 먼저 클립아트를 클릭해 볼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이런 메뉴가 하나 뜰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동이란 버튼을 그냥 클릭하면 이 안에 모든 그림이 다 떠요. 엑셀에서 제공해준 그림이 다 뜨고요. 그 중에 검색란에다가 집 하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집하고 연관된 게 또 떠요. 집에 연관된 것만. 예를 들어서 뭐 홈이라고 검색했더니 안 나오네. 가정 아니면 뭐 학교와 연관된 그림이 뜨고, 학교라고 쓰고 이동 버튼을 누르거나 학교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은 근데 이때 요거 있어요. 요거 오피스닷컴에서 컨텐츠를 포함하겠다라고 얘를 딱 체크하잖아요. 이걸 체크하고 검색을 이동을 누르면 더 많은 내용이 나와요. 요거 오피스닷컴이라는 거를 해제하고 이동을 누르면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그림만 떠요. 근데 밑에 있는 거를 체크하고 선택을 하고 이동을 누르면은 엑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있는 그림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선생님이 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선생님이 뭐 보고 있는 그림이 있네. 얘를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요런 그림도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것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 그림 찾는 게 아니죠. 우리 집 모양 찾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잘못 선택했으니까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 다시 삽입에 가서 클릭 버튼 눌러서 이번엔 여기다 집이라고 쓰고 다시 이동 버튼 누르면 이런 집 모양이 나올 텐데, 이런 집 박강성 씨도 나오네. 여기 있다. 이런 집 모양 같은 거 있다. 집 모양이 많지는 않아요. 요런 집도 있네. 요거 집 이런 거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면 일로 와요. 얘를 클릭하면 일로 옵니다. 너무 큰데? 다시. 자, 지금 자, 요거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 번 눌렀더니 여러 번 나왔어요. 다시 가서 클립아트 들어가서 집 모양 있잖아요. 집 모양. 이 집 모양을 딱 한 번 누르면 컴퓨터 화면에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지워요? 지우는 거는요,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보드로 딜리트. 너무 큰 거는 줄이면 되고, 줄이면 되지 뭐. 이렇게. 아니면 내가 집 모양을 찍어 놓은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삽입에 가서 그림으로 찾아와야지. 그림으로. 내가 직접 갖고 있는 내 컴퓨터 상에 있는 그림을, 사진이나 그림을 부를 때는 그림,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그림을 불러올 때는 클립아트. 두 개 차이가 그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 나 이 안에 핸드폰에 멋있는 그림이 많아. 근데 여기 있는 그림을 직접 못 가져와요. 이로 연결을 해가지고 직접 못 가져와.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면, 여기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 있잖아요. 이거를 내 컴퓨터로 옮겨 놔야 돼. 일단 옮겨 놔서 보여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 그림이 있다. 만약 코알라 그림이 있다. 그럼 코알라 그림을 딱 선택하면 코알라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은 사진을 가져오려면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를 연결을 해도 못 가져오고요. 왜냐면 얘는 컴퓨터가 아니잖아.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직접 못 가져오고 얘를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갖다 놔야 돼. 일단 갖다 놔야 돼. 그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림을 이렇게 옮겨 놓을 수는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거랑은 집 모양이 좀 다르지만, 아까는 그 집 그림에 엄마, 아빠, 애기 셋이 이렇게 있는 그림이었잖아요. 요건 좀 다르지만 그래도 대략 비슷해 보이네 뭐. 그럼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이 제목이 없는 것보다는 제목 타이틀이 있으니까 간판을 달아놓으니까 좀 때깔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자, 80페이지까지 그 설명 보시면 81페이지 오른쪽에는 그 집 모양 그림 찾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집이라고 검색을 안 하고 뭐로 검색했대요? 가족으로 검색했네. 가족 검색하면 나오나? 외국 가족만 나오는데 우리나라 가족은 안 보이고. 자, 이 가족도 아니고 저 가족도 아니고, 이거 시커먼 가족인데? 근데 불만이 있어요. 항상 아빠는 배 나오고 엄마는 뚱뚱해. 이거 봐. 엄마가 임신하셨다고 넷째를? 아빠는 날로 다리가 야위어 가는데? 아, 그렇죠. 아니, 엄마가 전장 같으면 안 되나? 아, 현실하고 안 맞아서 그러나? 그렇지. 우리 집만 해도 현실하고 안 맞아. 우리 집은 이만하면 좋겠어.
우리 집은 이렇지 않고 이래요. 더 이래. 아니다. 더 이래. 더 이래. 현실은 그래. 예.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현실로는 얘를 어떻게 하고 싶어? 오, 이러고 싶어. 오. 근데 아직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죠? 오, 딱 좋다. 자, 어떻게 했다고? 삽입에 가서 클립아트에 가서 뭐 가족을 찾던 뭐 어떤 분은 또 3조고도 찾아요. 3조고 세발까마고 3조고 있어요. 세발까마귀. 예, 고구려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찾는 게 많아요. 그리고 다 찾았으면 이 화면을 닫아야 좀 넓게 쓰는 거니까. 자, 그게 82쪽까지는 이제 설명이 된 건데 82쪽 마지막에 하나 더 남았어요. 이거. 이 그림을 클릭했잖아요. 이 그림을 클릭하는데 자, 보세요. 클릭하지 말고요.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이 그림 메뉴로 가 알아서. 아까는 우리가 이 그림 요 메뉴를 클릭해서 왔잖아 따로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더블 클릭하면 아예 그 메뉴로 가. 그리고 여기 요거 이거 보이세요? 이런 거? 이런 걸 이용을 하면 이건 조금 우울해 보인다? 영정사진 같아서 이런 모양새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림 효과라는 것도 있거든. 그림 효과. 아까 그림 효과 좀 전에 보셨던 그건데 이것도 좀 세밀하게 할 수 있어요. 세밀하게. 그림에다가 이렇게 네온 사인 번드시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반사는 뭐예요? 그림 밑으로 그 물에 호수에 반사된 그림 같은 거 물에 반사된 것처럼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림자 기능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그럼 수정도 가능한데 수정에 가보면 진하게 이렇게 색깔을 좀 밝은 거 밝고 어둡게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가서 사진을 우리가 가져왔는데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코알라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코알라 사진이 내가 찍은 사진인데 어둡게 찍을 수도 있고 밝게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고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밝게 해주면 돼. 이렇게 밝게 해주면 그럭저럭 잘 찍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색감도 있어요. 색감도 있고요. 더 재밌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런 거 혹시 보셨어? 이런 그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그림 보신 거 있는데 예수님 형상을 이렇게 반해가지고 흰색 검은색으로 그려진 거 있는데 그 실제 사진이에요. 예전에 종군 기자가 전쟁터에서 사진을 찍는데 겨울에 너무 힘든 거라 홀로 남아가지고 막 전쟁터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 힘들어 못 살겠다고. 응?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와서 종군 기자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제발 나 좀 응원 좀 해주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 발밑을 찍어라 그랬대. 그래서 무조건 그래 필름 카메라 착각 찍은 거라. 찍고 나서 이제 또 이어서 전쟁을 치르고 집에 가서 필름을 이제 현상을 하고 인화를 했더니 꺼먹고한 게 보인 거라. 이상한 게 눈을 찍었는데 눈 녹은 거를 그거를 개심치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형상이 착 나오잖아. 그래서 그게 세상에 공개된 사진이에요. 교회 안 다니신 분은 또 그 사진 못 보신 분은 뭔 소린가 하겠지만 이런 거에 꺼맣고 하얗게 보인 그림이 있는데 예뻐요. 멋있어요. 이렇게 이것보다 훨씬 더 이거는 작품도 아니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꾸밈 효과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맞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보면 뭔지 모르는데 한쪽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놀래. 인자한 웃음을 지신 분이 웃어 날 보고. 그런 그림이 있어요. 자, 이렇게 꾸밀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를 판화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판화? 판화해 놓은 것 같잖아. 그렇죠? 멋있잖아. 작품이 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이걸 꾸밀려면 포토샵으로 해야 되는데 포토샵 하루 이틀 배워갖고는 그 사진 못 만들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금방 만들잖아. 보세요. 펭귄 갖다 놓고 꾸밈 효과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 오. 스테인드 글라스 뭐 이런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색깔도 이렇게 판화한 것처럼 작품이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 83쪽에 보시면 이제 도형을 집어넣는 것도 있어요. 도형. 자, 요 밑에다가 도형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하트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사랑해요 라고 글자를 한번 써볼라 그래. 자, 그럼 삽입에 가면 도형. 도형에 가면 선 모양, 사각형 모양, 블록 화살표, 더하기 빼기 그림 이런 게 있는데, 기본 도형에 가면은 하트가 있어요. 하트. 그 웃는 얼굴, 사람 웃는 얼굴 옆에 하트가 있거든요.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하트가 나와. 여기다가 사랑해요 이렇게 쓰면 돼.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면 기본 도형 그룹에 웃는 얼굴 보이시죠? 사람 웃는 얼굴 옆에 하트가 있어요. 하트. 얘를 클릭해요. 그러면 얇은 십자가 떴잖아요. 이때 마우스로 드래그. 그럼 길쭉한 거, 넓디란 거 모양새 나와요. 자, 문제 낼게요. 정사각형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정사각형. 삽입에 가면, 도형에 가면 사각형이 있네. 사각형. 이게 정사각형. 어느 게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그리기 애매하죠? 쉬프트 키 눌러서 그리면 정사각형 돼. 자, 그냥 움직이면 가로 세로가 들쑥달쑥 하잖아요. 근데 쉬프트 키를 딱 누르고 움직여 보세요. 똑같이 가요. 똑같이. 오, 예. 원도 그래. 원도요. 쉬프트 키 눌러서 원을 그리면 정원. 하트도 그릴 때도요. 하트 그릴 때도 쉬프트 눌러서 하트를 그리면 이게 가로 세로가 동일한 하트인데 하트가 좀 밑으로 길어진 것 같지요. 그러면 내가 뭐 넓히면 되지 뭐 이렇게. 꼭 가로 세로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연습이니까. 그리고 글자를 써보세요. 여기다가 사랑해 라만 썼는데 글자 어디로 갔대요? 저 위 귀퉁이로 치우쳐져 들어갔죠? 치우쳐 들어갔잖아. 그럼 홈에 가서 가운데 얘가 저 왼쪽 위로 올라갔거든. 이거를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중간에 오게 하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커져라 커졌잖아. 더 이상 크다가 글자가 세네. 그럼 작게 줄이면 다 나오죠. 글꼴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로 고르세요. 글꼴 중에서 혹시 이런 글꼴 있나 모르겠네. 여기는 안 보이는데 백두체라는 글꼴이 있을 수 있어요. 백두체는 쓰지 마세요. 백두체가 뭐냐면 북한 글씨체예요.
북한 글씨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양도 백두체, 양재 백두체. 양재 백두체라고 있어요? 네. 여기 있다 보자. 양재 백두체 있다 여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진짜. 찌라시에서. 우리 왼수님 삐라. 만세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있잖아. 삐라에서. 어. 삐라로 본 적이 없어요. 왼수체, 왼수, 우리 원수님 뭐 이런 거 있잖아. 북한 애들이 말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 이런 거 이게 백두체예요, 북한체. 그래서 별로 안 이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말고요. 여기 보시면 예쁜 거 많아요. 울릉도체도 예쁘고요, 엽서체도 예쁘고요, 수평선체도 예쁘고, 백송체는 좀 글자가 헷갈리우스. 바다체도 예뻐. 바다체. 목판, 목각파임은 뭐냐면 우리 현판 새기는 거 있죠. 현판, 나무 판때기에다가 뭐 이렇게 회사 이름 새기는 거, 그런 글자체인데 예쁜 것들 많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뭐 아롱체 이런 것도 있고요. 안상수체는 글자가 길어요. 그 안상수체는 뭐냐면 홍익대학교, 지금 계시나 모르는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님으로 계셨던 안상수 교수님이 직접 만든 글자체예요. 예, 지금은 정년 퇴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원장하시고 대학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만든 체예요. 훈민정음체 이런 것도 있고요. 예쁜 거 많네요. 꽃게체 있다. 꽃게체, 난초체, 매화체 이런 거 예쁜 거 많죠? 그런 거 쓰시면 돼. 자,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면 요런 햇님 도형도 있어요. 햇님 도형. 햇님 도형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노란 조절점이 있어요. 노란 조절점. 아까는 그거 있었어요? 하트 모양의 노란 조절점이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이 햇님 같은 경우는 노란 조절점이 있어 가지고 이 노란 조절점을 당기면 변해요. 적절히 보면 햇님 같이 보이는데 어쩔 땐 햇님이 아니고 이상한 모양이 나오기도 해요. 또 하나, 삽입에 가서 도형에 보면은 블록 화살표라고 하는 도형들이 있어요. 블록 화살표란 도형. 이 블록 화살표란 도형 중에 요런 도형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도형. 자, 이 도형을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노란 조절점 몇 개 있나 보세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 노란 조절점을 이용하면 얘가 이렇게 변해요. 전혀 다른 도형처럼 보이잖아요.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하트를 이용해서 글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하트를 이용해서 글자를 썼는데 나는 이 도형이 마음에 안 든 거라 색깔은 다 넣었어요. 색깔을 이렇게 넣었어. 이렇게 넣었는데 도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도형을 지우고, 얘를 지우고 또는 새로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요런 모양으로 나는 바꿀 거야, 요런 모양으로 바꿀 거야. 그럼 색깔도 고쳐야죠. 글자 쓰고 나서 글자 색깔도 고쳐야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를 여기 가서 이 도형 더블 클릭하면 이 그림, 이 도형 메뉴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도형 모형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도형 모양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가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도형으로 바꿔보세요. 아까 뭐 이런 거? 그럼 모양이 바뀌어요. 새로 그리지 마시고, 아, 햇님에다가 사랑해라고 썼더니 그런 거야. 아이, 하트가 예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럼 얘 지우고 나서 다시 하트 그려갖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여기 가서 하트 모양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트 모양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알아서.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이 도형을 선택했죠? 도형을 선택하면 이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도형 삽입이라고 있어요. 도형 삽입. 그래서 다른 도형을 클릭하면 쏟아진 도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건데, 이걸 그려가지고 바꾸지 말고 요거 여기 점점점점 보이세요? 점점점점 거기 가시면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즉석에서. 그러면 이 색깔 그대로 노란색 바탕 칠한 거, 글자 색깔, 글자 쓴 거 그대로 유지하고 모양만 바꾸는 거. 모양만. 훨씬 편하지 않아요 이게? 훨씬 편하지. 이렇게 새로 그리려면 힘들잖아요. 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지. 속상한 것 같아 얘는 지금. 그래서 빵긋 웃으면 진짜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직접 그리려면 어떨까? 힘들어요. 한글 2010에서는요 원 그리는 거, 네모 그리는 거, 선 그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직접 막 다양하게 그리는 기능이 있긴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 있어. 안에 바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이런 도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서 이런 도형을 이용해서 모양을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절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뾰루퉁한 표정도 만들 수 있고 빵꾸 누는 표정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그리고 나면 이 도형 메뉴가 또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럼 이 안에 도형 채우기 색깔도 보면 이렇게 뭐 칠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보통 우리 홈탭에 가서 얘를 가지고 칠을 하는데, 도형은 도형 메뉴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 가서 뭐 이런 색깔로 칠을 하던 저런 색깔로 칠을 하던 칠을 하고, 윤곽선은 뭐냐면 이 도형에 있는 눈이나 입이나 얼굴 형태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선. 그 선의 색깔을 이렇게 바꿀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도형 효과가 있어요. 3차원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입체 효과도 만들 수가 있고, 입체 효과도 만들 수도 있고,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가장자리는 뭐냐면 이 이 겉에를 두루뭉실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온 사인 뭔지 아시죠? 이렇게 겉에다가 이렇게 번쩍번쩍 반사 효과 되는 거,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 그림자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거 모양새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 워드 스타일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 아까 사랑해라고 썼잖아요. 그 사랑해라는 글자를 이제 꾸밀 때 쓰는 기능, 그런 거. 그러니까 워드 아트 스타일은 아까 별도로 배웠잖아요. 도형 안에다 글자를 쓰면 도형을 꾸미는 기능, 워드 아트 꾸미는 기능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아이가 여자친구한테 예쁘게 편지를 써야 돼.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사랑 고백을 하는데, 여기다가 안 예쁘게 그려서 보내면 상대편이 싫어하잖아요. 예쁘게 만들어야지 이왕이면. 그런 거예요. 자, 교재 85쪽까지 이제 설명은 드렸고요. 뭐를 해볼 거냐면요, 쉬는 시간을 잠깐 갖고 나서 88쪽에 보면은 식물원 견학하는 게 나와요. 88쪽 한번 보세요. 있나요 거기요? 자, 이런 거를, 그럼 여기 지금 그 롤리팝, 뭐 레몬밤, 데이지라는 이 꽃은 없죠. 우리가 없잖아 우리. 그럼 인터넷상에서 이 꽃을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붙여가지고 꾸밀라 그래. 그러게 실무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자, 교재 88쪽 하단에 보면은 식물은 견학이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림을 가져오는 연습을 할 건데, 이걸 하실 때는 자, 먼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종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이가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얘를 세로로 그릴지 가로로 그릴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린다고 생각해서 종이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위에 뭐가 들어가요? 제목을 붙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표를 그려요. 이렇게 표를 그리는데, 첫 줄은 항목을 써야 되고, 이렇게 세 칸을 만들겠죠. 세 칸이 다 안 만들어졌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롤리팝이라는 글자를 써야 되고, 여기다가 롤리팝 그림을 가져와야지. 이렇게. 그러면 높이도 다르고 너비도 다르잖아요. 엑셀 화면에다가 여기다가 대략 그림을 이렇게 그려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넓히자. 이거 이렇게 넓히자. 너비를 맞추자 이거지. 그 높이도 이렇게 맞추면 요 한 칸에 그림이 이렇게 쏙 들어가게끔 미리 구상을 하자라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항목 이름을 쓰면 되죠. 코알라 이렇게 쓰는 거지. 이제 그러한 밑그림을 대략은 그려놔야 돼요. 그려놔야 돼. 근데 책에 보시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그려놨어요. 어떻게 그렸나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제목 나는 그리고요, 아래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따로 이렇게 따로 그리고, 이렇게 따로 그렸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할 거예요. 자,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첫 번째 줄에는 보통 안 쓴다 그랬죠. 그리고 첫 번째 칸에도 안 쓰니까는 A라는 칸을 바짝 줄이세요. 이렇게 줄여. 그리고 여기다가 제목을 쓸 건데, 제목은 좀 이따 하더라도 네 번째 줄에 뭐가 들어가요? 백합 롤리팝이라는 글자를 쓸 거죠. 근데 보세요, 이 B라는 칸이 이만큼 넓을 거예요. B라는 칸이 넓을 거야. 그리고 C라는 칸은 좁히고, D라는 칸은 넓히고, E라는 칸은 좁히고, F라는 칸을 넓힐 거예요. 이렇게 넓히면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고 좁고 넓힌 게 이렇게, 어떤 대충 그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을 이렇게 높이세요. 이렇게 다섯 번째 줄을 높이면 높이가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블럭 잡고, 여기도 블럭 잡고, 여기도 블럭을 잡을 거예요. 세 군데. 그리고 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거라고. 이렇게. 자, 블럭을 잡을 때 제가 블럭을 요 동네 잡고 저 동네 잡고 따로따로 잡았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잡고, 이게 아니라 블럭을 잡고 또 잡았잖아요. 자, 블럭을 잡을 때는 한번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블럭 잡고, 또 컨트롤 키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또 블럭을 잡으시면 한꺼번에 블럭이 돼요. 예. 아니면 하나만 이렇게 두 개, 윗 제목줄하고 내용줄하고 블럭 잡아서 테두리 선이 있어요. 가가 옆에. 그 테두리 선에 가서 모든 테두리 누르고, 또 옆칸 블럭 잡아서 또 모든 테두리 누르고, 뭐 세 번에 걸쳐서 하면 되지. 요렇게 해서 테두리 선 그려주고, 여기도 테두리 선 그려주고, 여기도 테두리 선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목이 들어갈 공간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은 좀 높이를 이렇게 높일 거라. 근데 직접 글자 쓸 거 아니죠? 거기다 도형 그릴 거야. 이렇게 도형 그릴 거야. 밑그림은 대략 요런 거예요.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그린 것 같아. 이렇게
요거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린 것 같아. 이렇게 색깔은 뭐 이런 거로 칠하고 윤곽선은 없애놓고 여기는 그림자를 살짝 이렇게 주는 것 같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쓰면 되지 뭐 식, 물, 원, 견, 학 쓰고 얘는 어디로 와야 돼? 위치가 가로, 세로 가운데 오고 글자는 좀 크고 이렇게 그리고 글자도 약간 두툼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제목 모양이 대충 나온 것 같고 여기까지 일단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다 글자 쓸 거예요. 뭐라고? 백합 롤리팝. 롤리팝이라는 백합이 있나봐요. 레몬 밤 옥스 아이 데이지 데이지라는 꽃은 알겠는데 옥스 아이는 뭐야? 뭔가 있겠죠 그런 꽃이. 예, 제가 모르는 꽃이. 자 지금 식물원 견학이란 글자를 썼고요. 그 글자 밑에다가 한 줄 정도 띄우고 위아래 한 줄 여백을 주고 여기다가 이제 꽃 이름을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 칸 안에 하나하나씩 꽃을 인터넷상에서 찾아가지고 똑같은 게 없으면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여기다 그림을 붙여 넣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처럼 비슷하게 만드셔야 되고 이 책에는 여기가 색깔이 이렇게 뭐가 들어간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준비 다 되셨어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 실행하세요. 인터넷 실행하면 저는 네이버가 열리는데 뭐 네이버가 열리던 뭐 다음이 열리던 뭐가 열려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가 여기 검색창 있잖아요. 검색창에다가 백합 한 칸 띄고 롤리팝 백합 롤리팝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요게 백합 롤리팝이라는 그림이네. 이건 그냥 백합이고 요게 백합 롤리팝이라는 그림이 보이는 것 같은데 요거 보이세요? 요거요? 네. 여기 백합꽃 백합 롤리팝 요거 예쁘다. 뭐 검색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요게 제일 예뻐서 쟤는 요걸 찾으려고 그래요. 요거. 그럼 얘를 클릭해 보면 백합 롤리팝 그림이 여기 보이 같지요. 이 그림이 보이겠지. 이렇게 보이겠지. 이렇지. 자 일반 백합 요런 백합은 아닌 것 같고 백합 롤리팝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했더니 그림이 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그림을 가져가야 되잖아. 자 그럼 이 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엑셀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가져가려면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 그림을 저장을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면 오른쪽이 눌려지나 안 눌려지나 봐봐요. 오른쪽 버튼 누르니까 안 눌려지죠. 그럼 클릭해 보세요. 어떤 분은 오른쪽 버튼 누르니까 눌려져요. 이미지를 얘를 클릭하면 요 그림은 보이죠. 여기서 오른쪽이 열리나요? 전 여기서도 안 열리네요. 그럼 이 그림은 못 가져가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그림이 화면상에서 이렇게 되면 위가 잘렸잖아요. 잘리지 않고 요렇게
다 보이는 방향까지 한번 대충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이거는 반 잘렸잖아. 잘리지 않고 꽃이 온전하게 보이게끔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F12번 키 찾아보세요. F12번 키. F12번 옆에 보면은 PRT-SCN이라고 있어요. PRT-SCN. 그게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읽어요. 프린트 스크린. 이 화면을 본래는 프린터로 인쇄한다는 뜻인데 그거를 눌러보세요. 아무런 반응 없죠? 이 화면을 복사한 거예요. 100번 눌러도 한 번만 복사된 거니까. 밑에 뭐라고 뜨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엑셀 화면으로 가세요. 엑셀 화면. 엑셀 화면에 가서 붙여넣기 있죠. 컨트롤 V.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해도 되고 그냥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붙었어요? 자, 이 그림을 이제 불필요한 부분 있죠. 네. 지금 왼쪽에도 요만큼 불필요하고 요만큼 위에도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단 사이즈를 좀 줄일 거예요. 사이즈를 줄이는데 제일 왼쪽 모서리 있잖아. 모서리 얘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대략 줄어들어요. 사이즈가 좀 더 줄어도 되지. 이렇게 너무 줄이지는 말고 사이즈가 대략 이렇게 그래 놓고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이 그림 도구라는 메뉴로 가거든요. 그러면 저 오른쪽에 자르기라고 있어. 자르기 한번 눌러 가지고 여기 선 보이세요? 이렇게 아까는 요렇게 점으로 보이던 애인데 자르기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제 밀어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른 데를 딱 클릭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 잘려져요. 이렇게 잘려져. 정확히 어디 여기 검은 요거 여기다 놓고 요럴 때 이게 아니라 보세요. 마우스가 얘가 아니고 요렇게 이럴 때 이렇게 비비면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른 데를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잘려서 나와요. 얘를 이제 요 안에다 맞추세요. 요 안에다 이렇게 맞춰 놓으시라고. 자, 요 사이즈에다는 클릭하고 좌우상하 요걸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을 하면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자, 또 하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 못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보세요. 그리고 이 그림 도구에 가면 요런 거 보이세요? 이런 거? 이 중에 내려가서 보시면 원 있어. 원. 여기다 마우스를 딱 갖다 대는 순간 요렇게 동그랗게 잘려요. 오케이 클릭하면 완성되는 거야. 그러면 롤리팝이라는 백합꽃을 인터넷상에서 가져와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좋은데 그냥 복사가 안 되니까는 화면 자체를 복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사이즈를 잘라버리고 불필요한 거 잘라버리고 크기를 줄여가지고 동그란 모양으로 이제 합성을 이렇게 꾸민 거지. 이렇게. 그럼 레몬밥하고 옥사이 데이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실 거 아닙니까?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를 찾을 거냐면 레몬밤이래. 레몬밤 그러면
사진이 벌써 레몬밤이 뭐 이렇게 레몬밤이 저거예요? 허브처럼 생긴 거 그런 거예요? 네. 허브 종류? 네. 뭐 지식백과에 있다. 지식백과에 있는 그림은요. 이거는 그냥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면 돼요. 네. 지식백과에 있는 사진은 오른쪽이 눌려져요. 그럼 복사 눌러가지고 아까보다 쉬워요. 그냥 여기다 붙여넣기 누르면 컨트롤 V 누르면 슝 하고 들어와요. 근데 크기 줄이는 거는 잠깐만 문제가 생겼다. 얘를 그냥 우리가 복사한 걸 여기다 붙여버렸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하는 순간 인터넷이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클릭하시면 안 되고 오른쪽 버튼 눌렀다가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나서 다시 클릭하세요. 그리고 사이즈를 조절하셔야 돼요. 얘는 천상. 대략 비슷하게 조절이 됐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오케이 만들어졌고 나머지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잠깐만요. 자 보세요. 얘는 클릭하면 어디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또 클릭할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클릭하고 그냥 삭제 버리고 아까 이 그림 있었잖아. 이 그림 얘를 클릭하면 요렇게 떴지 않습니까? 그럼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는 거야.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고 그럼 이 화면이 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와서 컨트롤 V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잘라야지. 이 시커먼 부분을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시커먼 부분을 잘라줘야지. 그래야 살 수가 있지.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이렇게 잘랐어. 그리고 단지 다른 데를 클릭하면 이 허연 데를 클릭하면 완성이 된 거고 이때 클릭하고 이제 사이즈를 맞추러 가야 돼. 사이즈를 맞췄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는 백날 눌러도 문제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 와서 동그란 모양으로 클릭하는 순간 아 예쁘게 변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애는 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가 안 나오나요? 그 이유는 이게 내게 아니잖아. 남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퍼가면 퍼서 나만 보면 상관없어요. 근데 퍼다가 다른 데다 날르면 저작권 위반되는 거예요. 저작권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오른쪽 버튼 누르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야. 근데 이거는 백과사전이잖아요. 네이버 백과사전은 퍼다 날라도 상관없어요. 얘는 퍼다 날라도 돼요. 보라고 만든 거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옥스아이 데이지인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옥스아이 데이지 밑에 있네. 옥스아이 데이지. 옥스아이 데이지가 남의 블로그에도 있고 여기 지금 지식백과도 있고 여기 튼튼하다지요. 꽃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자, 요 꽃이 있는데 이거 내가 찍은 사진 아니잖아요.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닌 거를 내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갖다 붙이는 건 뭐라고 안 그러는데 이거를 퍼다 날라가지고 얘를 여기다 가져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엑셀 화면을 다른 데다 내 카페나 블로그에다 올리면 안 돼요. 그때는 그럼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가져와 보는데 보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있긴 있는데 그냥 제가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컨트롤 V 누르면 이 창이 떴잖아. 이 창이 떴는데 불필요한 자리를
제가 자를 거라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그 다른 데를 클릭하면 이제 잘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거를 여기서 갖다 붙이고 얘를 좀 줄이고 얘도 좀 줄이고. 근데 꽃이 약간 좀 어떻게 됐어요? 아래에 있네.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윗부분을 잘라. 이렇게 잘라. 윗부분을 잘라. 옆에도 잘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 그럼 이제 정사각형 꽃이 가운데 오게끔 만들었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얘를 또 사이즈에 맞게끔 줄이고 줄여 넣어야지. 이렇게 줄여 넣어야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동그랗게 만들면 이렇게 꽃이 가운데 딱 오게끔 예쁘게 만들어야지. 롤리팝 요거는 본래 꽃이 가운데 촬영이 됐으니까 괜찮은데 데이지 꽃은 가운데 촬영이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위를 잘라 가지고 꽃이 가운데 오게끔 내가 연출을 해야지. 그래서 요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 엄마 나 이번에 식물원 갔다 온 거 숙제 내야 돼요. 그러면 야 네가 해. 엄마들이 안 그렇잖아. 엄마가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이걸 모르면 뭐라 그래요? 아빠한테 물어봐라. 그렇지. 그럼 아빠가 이제 바쁜데 엄마한테 물어보지. 그랬더니 엄마가 아빠한테 가래요. 그러면 둘이 싸워. 이제 애 없을 때. 아 이거 좀 해주지 왜 안 해. 나 바빠. 바쁘다는 얘기는 뭐다? 모른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걸 배워두시면 엄마가 해줄게 와봐 하는 거야. 엄마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밥만 축 내는 인간이 하나씩 있잖아 집에. 그 인간 보고 시켰더니 꽉 바쁘다고 그러죠. 근데 저희 집은 애들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와요. 아빠 숙제 좀 해줘봐. 그러면 제가 이제 해서 보내는데 알면 애들이 직접 하게끔 해주면 좋은 거예요. 저 모양새 만들었어요? 네. 오케이. 시작 버튼 누르면 모든 프로그램에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타자 연습하면 독이 돼. 독. 자 먼저 자리 연습을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설명을 들으셔야 돼. 자 자리 연습 클릭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무조건 1단계부터 한다. 가다 보면 2단계로 넘어가요. 이렇게 무조건 1단계로 되돌아온다. 언제까지? 화가 날 때까지. 1단계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너무 잘해. 그래서 막 짜증이 날 때까지 1단계를 하셔야 돼요. 자 하시는데 보세요. 손가락은 밑에 4개, 오른쪽에 4개 해서 올려놓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다 딱 올려놓고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보재기를 씌워놔야 돼. 손을 눈에 안 보이게끔. 이거를 슬며시 봐. 아래를 이렇게 안 돼요. 여기다가 신문지를 덮든지 보재기를 하나 덮어놔야 돼. 자 그리고 이응이 어딘지 알면 콩 누르면 되는 이응을 모르면 아래 그림을 슬쩍 보세요. 밑에 어디 있대요? 요 손가락이라 그러잖아. 요거 4개 중에 그때 누르시면 안 돼. 리을 앞에 있는 거네 검지네 하고 누르시면 안 되고 이응 리을 모르면 여기 있구나. 그리고 다시 얘를 봐야 돼. 예. 그리고 리을을 아까 어디 있다고 했죠? 검지에 있다 그랬죠? 그걸 기억하고 누르셔야 돼. 그러니까 1얘 보시고 알면 2 누르시고 근데 모르면 1 글자 보시는데 모르시면 2 컨닝하고 밑에 이거 그림이 있으니까 그리고 누르시는 게 아니라 3 다시 오고 그리고 4 아까 컨닝한 거 있죠? 외운 거 가운데 손가락이라는 거 끝에 약지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리고 누르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이해를 봐야 알면 누르는 거죠. 모르면
밑에를 봐야죠. 밑에 보라고 만든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누르시는 게 아니라 얘를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어디였더라? 아까 방금 전에 기억했잖아. 요거 가운데 손가락 기억했잖아요. 그리고 얘를 보고 하고 누르는 거야. 그게 잘못해서 얘를 보고 그냥 누르시면 백날 연습해봤자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얘를 모르면 밑에 걸 보고 그냥 눌러. 그러니까는 아가 얘인지를 모르고 아는 어딘지 모르고 손가락만 보고 누른 거야. 그러니까 그림 따라 맞춘 거야. 그림 따라 맞춘 거야. 이걸 외운 게 아니라. 자, 그러다가 1단계로 가면 2단계로 넘어가면 1단계로 오는데 아까 막 짜증이 난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다 보면. 그럼 다시 돌아가서 낱말 연습을 가세요. 낱말 연습. 그러면 이날 스페이스바 누르면 넘어가든 아니면 엔터 쳐도 넘어가요. 이제 이 기본 자리에 있는 거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쭉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좀 나름 숙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짜증이 나. 너무 잘해서. 그러면 짧은 걸 가시면 안 돼요. 그때 자리 연습으로 가서 2단계를 가는 거야. 그때 2단계. 2단계 가서 연습을 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2단계로 와서 한 번 더 두들겨 보고 2단계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자, 2단계 갔어요. 다 끝났어. 그럼 3단계로 넘어가면 3단계 가지 마시고 1단계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1단계 연습을 또 한 번 해. 워밍업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2단계로 가. 2단계로 갔어. 그 2단계 연습했어. 그럼 3단계로 넘어가죠. 그럼 2단계로 다시 와. 전 단계로 와서 한 번 하고 다시 3단계로 가고 3단계 다 했어. 그러면 또 4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4단계 바로 가지 말고 3단계로 다시 와서 한 번 더 하고 4단계로 가면 또 4단계 지겨울 때까지 하는 거야. 막 지겨워서 이제 5단계로 넘어가면 5단계를 하시겠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시 하러 오셔가지고 연습하시고 그래도 재미없으면 그때 낱말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짧은 거는 언제 하느냐? 나름 5단계, 6단계째 하시고 나면 그때 하는 거고요. 이거 긴 글 연습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모니터 보면서 글 쓰는 경우 없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쓰든지 옆에 있는 책을 보고 원고를 보고 입력하는 거지 화면에 있는 글자 보고 입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연습이니까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 긴 글은 이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메모장 있죠. 메모장을 하나 띄워 놓으시고 애기들 동화책 있죠. 동화책을 옆에다 놓고 알아두면 유용한 기능 익히기 이렇게 틀렸네.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렇게 써 있잖아. 지금 여기 제가 원고를 입력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원고를 보고 입력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긴 글은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긴 글 전까지 자리 연습하고 낱말 연습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2달 하시는 거야. 2달. 그리고 짧은 글은 2달 지나고 나서 하세요. 그리고 짧은 걸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길 단계 연습하고 1단계는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1단계는. 그리고 또 짧은 글 하다가 1단계 했다가 2단계 했다가 계속 이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이 강좌가 끝날 쯤 되면 여러분은 타자를 잘 치고 있는데 라고 본인이 느껴요. 하루에 15분씩만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은 하지 마시고 평일만 어제 못했는데 오늘 30분 해야지 그러면 힘드니까 어제 못하면 뭐 오늘 건너뛰더라도 15분씩만 하세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충분히 타자 연습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막 일주일씩 건너뛰면 안 돼. 어제 일이 생겼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아프지 마시고, 설날 많이 아프시더라고. 연휴 끝나고 나면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시고. 숙제 위에 보면 3월 방과 후 계획이라고 있죠. 네. 그 전 페이지 보면 뭐 아름반 주소록 같은 거 있죠. 네. 뭐 이런 거는 굳이 뭐 연습해 보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거 식물원 견학인데 식물원 견학을 하지 말고 동물원 견학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뭐 북극곰이든 호랑이든 사자든 강아지든 동물 그림 있잖아요. 동물 그림. 동물 그림으로 여러분이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착각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동물원 그림으로. 예.